여러분의 키워드를 키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첫 번째 단추가 있어요. 이거를 1차 관련도 최적화를 확인을 해라. 이게 돼야 블로그를 키울지 말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포스팅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이버는 프로그램 로직의 집합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에러라든지 잘못된 평가에 의해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블로그를 키워야 될지 말지, 블로그가 1차 관련도에 잡히는지 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포스팅을 하고 반영이 되는지 누락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표준적인 방법이 앞쪽에 큰 따옴표를 넣고 포스팅 제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를 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2류에 떠야 됩니다. 2류에 떴을 때 검색 영역에 들어가는 관련도가 확인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됐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신규 아이디, 한동안 굶긴 블로그, 저품질 블로그는 이게 안 뜹니다. 저품질 블로그 같은 경우는 초기화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이게 잡히려고 하면 적어도 포스팅은 20개 이상은 돼야지 1차 최적화엔 관련도가 잡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팅이 누락됐는지 반영됐는지 블로그가 1차 최적화가 잡혔는지를 포스팅 제목에 앞다운표를 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1차 관련도가 잡혔다. 그러면 블로그 육성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1차 관련도가 잡혔으면 멈추지 말고 2차 준최적화를 위해서 꾸준히 포스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1차 관련도 최적화에서 준최적화 단계로 점핑할 수가 있습니다. 요때 1일 1포스팅 또는 이 포스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스팅하는 전략이 바뀌어요. C랭크 전에 로직이 있을 때하고 C랭크 이후는 달라요. 예전에는 일상 글 중심으로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C랭크라는 게 전문적인 컨셉이에요. 컨텐츠가 분명한 블로그를 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업종에 관계된 정보성의 글과 일상적인 글을 균형을 맞춰가면서 키워야 돼요. 포스팅만 죽어라고 한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이웃 활동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서로 이웃도 맺으시고 이웃들의 블로그에 방문해서 공감, 댓글도 남겨주고 내 글에 댓글에 대해서 댓글도 남겨주는 활동을 해야 돼요. 테마스쿨을 하면서도 했지만 내 사업과 연관되는 반응형 타겟 배치를 만들자고 했어요. 내가 글 올리면 좋아요가 많이 나오는 분들이 페이스북 마케팅 성공들 많이 합니다. 이웃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사업과 무관한 사람으로 이웃 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도 타겟 개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로그의 이웃들은 활동하는 블로그들을 전략적으로 찾아가서 서로 이웃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질 수 있는 블로거들이 음식 나오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찍어가지고 맛의 평가, 감정적인 평가를 돈 안 들이고도 블로그에 남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 이웃도 막 하지 말자. 지수 채우기 위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타겟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제 블로그에 보면 다녀간 블로그들 있죠. 다녀간 블로그들 쫓아가서 내 타겟이다 하면 이웃 신청하고 글 하나 남겨주고, 예전에는 이웃된 사람들, 다녀간 사람들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타겟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블로그 하나하나마다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져요. 블로그 섹션에서 광명이라고 하는 지역 키워드 검색을 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시글에서 블로그 제목에는 없지만 광명 키워드로 포스팅을 올리시는 광명에서 활동하는 블로그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블로그에 다녀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00%는 아니지만 광명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전략으로 입체적으로 타겟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C랭크가 되면서 외부 채널의 유입에 대해서도 지수를 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1차 최적화인지를 포스팅 제목으로 확인을 하시고, 포스팅을 하고 나서도 누락이 됐는지 습관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내 글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볼 때 포스팅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확인하는 전략을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1차 관련도 키워드가 잡히면서부터 확인하는 목표가 2차 최적화. 요거는 센 1단 키워드가 아니라 약한 1단 키워드가 라이브가 됐는지, 세부 키워드가 라이브가 되는지, 지역 키워드가 라이브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잡히면 블로그를 꾸준히 육성할 가치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우는 방법은 똑같아요. 정보와 일상을 가미해서 포스팅을 해주고 반응형 타겟 이웃들과 계속 활동을 해야 되고, 불패법 협업으로 블로그에 방문자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고 방문자로 하여금 블로그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전략이
블록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차, 이게 이제 그동안에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했던 최적화라는 단계에 있는 블로그입니다. 일단 키워드로 포스팅을 하면 1, 2페이지에 라이브가 되고요. 홍보성 키워드로 썼을 때도 1, 2페이지에 라이브가 되는 블로그를 최적화 블로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적화 단계들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네이버에서 만든 단계가 아니에요. 대행사들에서 블로그를 육성하면서 공통적으로 최적화 단계를 나눠가지고 만들어 가고 있는 지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부터는 포스팅법이 달라져요. 준최적화 단계까지는 상업성 빠진 정보성 포스팅이 들어가고요. 어느 정도 최적화되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면 전문적인 포스팅들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일상들과 가미를 하는 포스팅 전략을 써줘야 돼요. 전문적인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블로그가 돼야지 C랭크, 다이아 블로그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반응형 타겟들에 대해서 이웃 활동을 꾸준히 해야 되고, 외부 채널로부터의 유입도 계속해서 넣어주는 단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C랭크 다이아 최적화는 키워드 1, 2페이지에 뜨고 모든 키워드가 C랭크 다이아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네이버에서 전략적으로 분류하는 키워드를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C랭크 블로그에만 뜨는 키워드, 다이아 블로그에만 뜨는 키워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행사들마다 분류는 똑같지는 않아요.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건 없거든요. 현장의 결과를 가지고 분류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C랭크와 다이아가 되면서 대행사들의 블로그 포스팅의 전략과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최적화 블로그의 핵심은 전문적인 정보성이에요. C랭크 다이아가 들어오면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경험적 정보성. 고객의 경험에 의한 정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도 중요해요. 블로그 외주 업체에 포스팅을 맡길 때 상업적인 포스팅들 후원을 받아 꼭 넣잖아요. 고객의 경험의 정보를 할 때 이 부분에서 잘 처리를 해야 돼요. 이제 할인이라든지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경험적인 포스팅이 많아져야 블로그 효율이 더 나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경험을 토대로 한 포스팅의 생산이 많아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방문하는 고객에게 리워드를 제공해서 고객이 진솔하게 써주는 게 매출로도 연결이 되고 지수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블로그를 할 때는 여유를 갖고 즐기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C랭크 다이아 오면서는 노가다적인 블로그가 인정되질 않아요. 전문적인 정보성이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고객의 경험에서 나오는 진솔한 이야기들에 더 점수를 주는 게 C랭크와 다이아 로직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C랭크 로직이 뭐냐, 다이아 로직이 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요 블로그 운영의 방향과 핀트가 많이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운영을 하면서 기본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